새벽 2시 서울 관악구의 낡은 자취방 문을 여는 소리는 낡은 시계추가 느릿하게 움직이는 소리만큼이나 일상적인 리듬이 되어 있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인 이곳에 사는 21살의 민준에게 이 시간은 하루의 고된 마침표이자 동시에 미안함이라는 낯선 감정이 떠오르는 시작점이었다. 민준은 공과대학에서도 악명 높은 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전날 복습, 당일 예습이 기본 소양이 아니라 생존 조건인 곳. 당장 눈앞의 시험이 아니더라도 프로젝트와 팀 과제가 쉴 틈 없이 밀려들어 도서관 컴퓨터실을 벗어나기란 사치였다. 오늘도 예외 없이 밤늦게까지 이어진 조별 토의와 개인 공부를 마치고 겨우 자취방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1시 45분. 씻고 나오면 이 번지시가 훌쩍 넘는 시간이었다. 하윽. 축축한 머리를 털며 침대에 펄썩 앉은 민준은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이름. 내 사랑 지수 반짝반짝 하트. 민준의 세상과는 정반대의 리듬으로 움직이는 20살의 여자친구, 지수. 그녀는 경상도의 한 지방 대학에서 디자인 관련 학과를 다니고 있었다. 지수의 학과는 민준의 학과처럼 밤샘 공부나 빡빡한 스케줄이 거의 없는 비교적 널널한 편이었다. 이 사실은 민준에게 안도감 대신 죄책감을 안겨주는 씁쓸한 아이러니였다. 지수와의 연애는 이제 80일 남짓.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하지만 그 80일은 대부분 서울과 경상도를 오가는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민준의 빽빽한 시간표와 지수의 여유로운 일상 사이의 시간적 거리로 채워져 있었다. 새 메시지 5개, 부재중 전화 한 통 대시 19시 30분.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 습관처럼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했다. 지수의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지난번 벚꽃놀이 때 몰래 찍어 올린 민준의 옆모습. 상태 메시지는 D-20 하트 2개 민준이 보는 날. 20일 뒤는 지수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날이었다. 메시지를 읽기 위해 채팅방을 열었다. 지수 민준아, 혹시 아직 공부 중이야? 엉엉엉 19시 15분 지수 너무 힘들지? 내가 옆에 없어서 아쉽다. 옆에서 커피라도 타주고 싶은데. 19시 40분 지수, 오늘 점심에 교수님이 우리 과제 잘했다고 칭찬해줬어. 빨리 너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19시 10분 지수 오빠, 나 지금 졸려. 씻고 나올 때쯤이면 나 자고 있을 것 같다. 혹시라도 보면 답장하지 말고 그냥 잘 자라고 메시지 하나만 보내줘. 사랑해. 푹 쉬어. 19시 45분 지수 졸림. 0005. 민준은 마지막 메시지의 시간 0시 5분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라도 보면 답장하지 말고 그냥 잘 자라고 메시지 하나만 보내줘. 그녀는 민준의 일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민준이 집에 도착하고 씻고 휴대폰을 확인할 때쯤이면 항상 새벽 2시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까지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다가도 자신처럼 빡빡한 일과를 보내지 않는 지수는 결국 잠에 빠져든다는 것을 민준은 그녀가 남긴 메시지를 보며 방금 씻고 나온 몸이 다시금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지수는 매일 이렇게 민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민준은 매일 밤 그녀가 남긴 사랑과 응원의 흔적들을 보며 잠들곤 했다. 혹시라도 보면 답장하지 말고 그냥 잘 자라고 메시지 하나만 보내줘. 그녀는 민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자신의 외로움이나 피곤함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다. 이 문장은 그녀의 배려와 사랑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민준은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좁은 자취방, 책상 위에는 쌓여있는 전공 서적과 공학용 계산기. 낡은 책상 위에는 지수가 직접 만들어준 작은 꽃다발 드라이 플라워가 놓여 있었다. D+50 기념이라며 경상도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들고 올라왔던 것이다. 민준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일단 물리적인 만남이 쉽지 않았다. 2달에 한 번, 혹은 길게는 1달 반에 한 번. 그것도 민준이 방학이거나 지수가 큰맘 먹고 서울로 올라와야 가능한 일이었다. 둘째, 금전적인 서포트도 부족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직접 벌어 쓰는 것은 아니었지만 민준은 부모님께 최소한의 지원만 받고 싶어 했다.
용돈을 아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신 전공 공부에 올인하는 삶. 그러다 보니 지수가 서울에 올 때마다 좋은 식당이나 근사한 카페를 데려가 주는 것도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셋째, 민주는 스스로를 평가했다. 특출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80일 전 지수가 민준에게 먼저 고백했을 때 민주는 솔직히 놀랐다. 지수는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인사였고 밝고 예뻤다. 그런 그녀가 밤낮 없이 공부에만 몰두하는 자신을 좋아해 준다는 사실이 때로는 현실 같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들이 민준에게는 부담을 넘어선 별표 쌓인 미안함 별표 쌓인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다. 자신은 그녀에게 충분히 남자친구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맑고 순수한 사랑에 자신은 찌든 피곤함과 미안함만을 돌려주는 것 같았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답장을 입력했다. 민준 지수야, 늦었지만 잘 자. 나 방금 집에 왔어. 나 때문에 매일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내 메시지 보면서 힘낸다. 오늘도 응원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2시 10분. 답장을 보내고 나서야 민주는 휴대폰을 머리맡에 내려놓고 침대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답장은 하지 말았어야 했나? 어차피 그녀는 자고 있을 텐데. 하지만 그 한 줄의 메시지라도 보내지 않으면 민주는 자신이 그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만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뜬 민주는 늘 그랬듯 침대에 앉아 기지개를 켰다. 벌써 아침 7시 30분. 다시금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예상했던 대로 지수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다. 지수 태양 모닝콜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잠들었어.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나 잘 잤어. 너도 푹 잤지? 아침 꼭 챙겨 먹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밥 먹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연락하자. 8시 5분. 메시지에는 상큼한 이모티콘과 함께 지수의 밝은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래 잠깐이라도 연락해야지 하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전공 수업은 쉴 틈 없이 이어졌고 점심시간에는 다음 주 프로젝트 발표 준비를 위해 팀원들과 급하게 모여야 했다. 샌드위치를 급하게 씹어 넘기며 발표 자료를 확인하는 와중에 지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 사랑 지수 반짝반짝 하트.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배어 있었다. 민준아, 점심 먹고 있어. 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명랑했다. 민준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한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친근한 말투. 응, 지금 팀원들이랑 급하게 점심 먹으면서 회의하고 있었어. 나는 방금 수업 끝났지. 동기들이랑 밥 먹으러 가는 길이야.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어제도 늦게 자서 피곤할 텐데 밥 꼭꼭 씹어 먹고. 혹시 지금 바빠? 응, 조금. 10분 뒤에 다시 회에 들어가야 해. 아, 알았어. 그럼 이따 저녁 먹을 때쯤이나 밤에 내가 집에 갈 때쯤에 다시 연락할게. 너무 무리하지 마.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할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나한테는 제일 멋있어. 사랑해. 지수는 1분을 채 넘기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민준이 혹시라도 팀원들에게 눈치를 보거나 통화 때문에 시간을 뺏길까 봐 짧고 굵게 애정을 표현하고 끊어낸 것이다. 민준은 휴대폰을 들고 잠시 서 있었다.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말은 민준에게 역설적으로 더 큰 미안함과 스트레스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늘 민준을 배려했지만 그 배려의 깊이만큼 민준은 스스로에게 더 가혹해졌다. 나는 지수한테 뭘 해주고 있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민주는 그녀에게 물질적인 것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그녀를 더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바라는 것은 사실 단순했다. 그냥 내 옆에서 내 할 일 열심히 해주는 거. 민주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수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다시 밤이 찾아왔다.
민주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오늘 해야 할 공부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 이대로라면 씻고 나오는 시간이 새벽 2시쯤 될 터였다. 휴대폰을 잠시 확인했다. 역시 지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지수 오빠, 나 오늘 밤에 혼자 영화 봤다. 팝콘도 먹고. 팝콘 너 생각나서 전화할까 하다가 방해될까 봐 참았어. 19시 지수 내가 힘든 거 아니까. 나는 오히려 너한테 뭘 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나는 내가 연락 한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19시 45분 지수. 그리고 혹시 나중에 내가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있을 때 그때 나한테 제일 해주고 싶은 거 해줘. 나는 내가 사주는 길거리 떡볶이도 행복할 것 같아. 19시 5분 지수. 아 진짜 졸려. 이제 진짜 자야겠다. 좋은 꿈 꿔. 깨어있을 때 연락 못 받으면 내일 아침에 꼭 전화할게. 19시 15분. 이전 날과 비슷한 패턴의 메시지들. 하지만 오늘 지수의 메시지에는 유난히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이 강조되어 있었다. 지수는 민준의 미안함을 눈치챈 것이다. 민준은 지수가 자신에게 얼마나 맞춰주고 있는지 그 속 깊은 배려를 깨닫고는 책상에 엎드렸다. 나는 내가 연락 한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이 문장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민준은 남자로서, 남자친구로서 지수에게 더 멋진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다.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려 지친 모습이 아닌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 지수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 하지만 현실의 민준은 씻고 나오면 피곤함에 찌들어 곧장 잠들어야 하는 초라하고 지친 학생일 뿐이었다. 민준은 순간 자신의 공부량이 지수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수는 자신을 응원하지만 민준의 빡빡한 스케줄이 두 사람의 관계에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민준은 지수를 위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해주고 싶었다. 그녀가 이 장거리 연애를 희생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그녀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민준은 그녀에게 보답하고 싶었다. 민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수가 잠들기 전 단 5분이라도 통화를 해야겠어. 그는 도서관을 급히 나섰다. 평소라면 12번지시 30분까지는 공부를 더 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다. 지수가 새벽 0시 5분에 잠들었던 어제. 오는 11시 30분에 진짜 자야겠다. 웃고 했으니 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야 했다. 시계는 23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 않아 지수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약간 잠이 섞여 있었지만 이내 밝아졌다. 민준아? 벌써 집에 가는 거야? 응,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어. 너 아직 안 잤지? 지금 딱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너 전화 와서 너무 놀랐어. 내일 아침에 전화할 줄 알았는데. 아직 씻지도 않았지.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다. 응, 지금 버스 정류장이야.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다. 너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너 어제 메시지 보니까 나한테 너무 맞춰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잠깐이라도 통화하고 싶었어. 민주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민준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정말 멋있어. 그리고 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야. 내가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수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지. 나는 너한테 뭘 해줄 수가 없잖아. 맨날 너는 나 응원해주고 나는 너 늦게까지 기다리게 하고 전화도 1분 겨우 하고 끊고. 버스에 탄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민준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둡고 답답했다. 민준아, 들어봐. 지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건 별표 사인 믿음 별표 사인이야. 내가 지금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게 나중에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걸 나는 알아.
그리고 내가 매일 나한테 사랑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주는 게 나한테는 명품 가방이나 근사한 저녁 식사보다 더 큰 선물이야. 나는 내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는 나한테 충분히 제일 멋진 남자친구야.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의 말은 민준이 스스로에게 퍼부었던 모든 자책과 미안함을 단번에 씻어주는 듯했다. 그녀의 사랑은 민준의 부족한 환경이나 외모에 흔들리지 않는 진실하고 깊은 것이었다. 지수야, 민준아, 나한테 미안해할 시간에 가서 씻고 얼른 자. 내일 아침에 너 못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지금 통화한 5분이 나한테는 오늘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 고마워. 전화해줘서. 알았어. 너도 푹 자. 사랑해. 나도. 제일 많이 사랑해. 얼른 씻어. 전화를 끄는 민준은 버스에서 내렸다. 5분 남짓의 짧은 통화였지만 민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짐을 덜어주려 노력하고 있었다. 민준은 이제 미안함 대신 그녀의 사랑에 보답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날 밤 민준은 늦은 밤잠에 들기 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다. 그녀가 지금 당장 행복해할 만한 것. 물론 경상도까지 내려갈 시간은 없었다. 값비싼 선물을 사줄 돈도 없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녀를 향한 진심과 밤샘 공부를 감수할 수 있는 체력과 열정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도서관에 도착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처 우체국으로 향했다. 그래, 이거야. 민준이 우체국에서 보낸 것은 소포였다. 소포 안에는 민준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작은 수공예품이 들어있었다. 민준의 전공과 관련된 지식과 밤샘 공부로 다져진 섬세한 손재주를 이용한 것이었다. 바로 별표 쌓인 서울의 밤하늘을 담은 무드 등 별표 쌓인이었다. 민준은 며칠 전 그녀와의 통화에서 지수가 밤에 불 끄고 혼자 영화 봤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무드 등은 작고 단순했다. 버려진 공대 실험 키트의 부품과 작은 LED 전구, 그리고 투명 아크릴을 이용해 만들었다. 아크릴 내부에는 민준이 레이저 커팅으로 새긴 지수의 별자리 모양이 은은하게 빛나도록 설계했다. 그리고 그 위에 민준이 쓴 작은 쪽지를 함께 넣었다. 내 사랑 지수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나한테 믿음을 준다고 했지? 나도 너에게 이 무드등을 보낼게. 이 불빛은 서울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나를 상징해. 내가 밤에 잠들기 전 이 불빛을 보면서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불빛이 서울과 경상도를 잇는 우리 둘의 작은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 열심히 살다가 20일 뒤에 서울에서 만나자. 그때 제일 맛있는 떡볶이 사줄게. 2025 11 19 제일 많이 사랑하는 민준이다. 민준은 택배 상자를 들고 우체국 창고에 섰다. 특급편을 선택하며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이 무드등이 지수에게 도착할 때까지 무사하기를 기도했다. 소포를 보낸 후 민준은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이 조금이나마 가시는 것을 느꼈다. 해줄 수 없는 것들에 미안해하기보다 해줄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민준이 지수와의 80일간의 연애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이틀 뒤 지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은 수업이 막 끝난 강의실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나 지금 내가 보낸 택배 받았어. 이게 뭐야? 진짜 깜짝 놀랐어. 지수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감격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응, 잘 도착했네.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생각해봤어. 민준은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레이저 커팅? 세상에 너무 예뻐. 우리 별자리 모양이잖아. 지수는 거의 울먹이는 듯했다. 이거 전구도 너무 따뜻한 색깔이야. 너의 응원처럼. 밤에 혼자 무섭거나 외로울 때 그거 켜놓고 자. 나랑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줘. 응. 지금 당장 켜보고 싶은데 해가 아직 안 져서. 오늘 밤에 꼭 켜놓고 인증샷 보낼게.
정말 고마워, 민준아. 이런 거 만들 시간에 공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됐어. 너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나 공부 열심히 하는 힘이야. 전화 너머로 지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푸악 하는 시원한 웃음. 민주는 그 소리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준아, 나 이제 너한테 절대 미안하다고 안 할게. 너도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우리 서로를 응원만 해주자. 나 이제 이 무드등 보면서 매일 밤 너 생각할 거야. 너 진짜 최고야. 지수의 격한 반응에 민주는 그동안의 미안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작은 노력이 그녀에게는 이토록 큰 행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응, 지수야. 나도 너 사랑해. 이제 나 다음 수업 가야 해서. 이따 밤에 와. 오늘 너 잠들기 전에 나 집에 갈 수 있도록 오늘만 조금만 더 힘내서 일찍 가볼게. 진짜? 약속? 그럼 내가 딱 10분만 기다리고 있을게. 응, 약속. 민주는 전화를 끊고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수에게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닐지라도 민주는 그녀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서울과 경상도를 잇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연결고리였다. 별똥별 별빛 아래의 약속. 민주는 지수와의 통화에서 약속했다. 오늘 밤에는 그녀가 잠들기 전 딱 10분이라도 그녀의 목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일찍 집에 가겠다고. 그 약속은 민준의 오늘 남은 시간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목표가 되었다. 오후 수업은 더욱 빡빡하게 느껴졌다. 전자회로 설계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예고 없이 퀴즈를 출제했고, 이어진 물리 실험 시간에는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 실험 과정을 3번이나 반복해야 했다. 보통은 오후 6시에 실험실을 나서지만 오늘은 5시 30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급하게 정리했다. 팀원들이 민준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민준은 묵묵히 자신의 짐을 챙겼다. 민준아, 너 오늘 웬일로 이렇게 일찍 가냐? 귀신 봤냐? 팀원 중 한 명인 현우가 농담을 던졌다. 아니,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남은 건 집에서 마저 하려고. 민준은 대충 얼버무렸다. 현우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실험 보고서에 몰두했다. 현우는 민준의 연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장거리 연애의 고충이나 민준이 느끼는 미안함의 무게까지는 알지 못했다. 민준은 평소보다 30분을 당겨 실험실을 나섰다. 평소로라면 저녁 식사 후 밤 12시까지 도서관에서 버텼겠지만 오늘은 저녁 식사를 거르고 바로 자취방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밥은 대충 때우더라도 지수와의 통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 오후 6시 30분. 민주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평소의 퇴근 시간이라 버스는 10,000원이었다. 땀 냄새와 피곤함이 섞인 공기 속에서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 나 지금 버스 탔어. 오늘 딱 맞춰서 갈게. 18시 35분. 지수, 헐. 대박. 진짜네. 나 지금 저녁 먹으려고 식당 왔는데 갑자기 입맛이 확 돌아. 버스에서 조심하고. 18시 40분. 지수의 짧은 메시지에서도 설렘이 느껴졌다. 민주는 잠시 피식 웃었다. 그녀에게 자신은 여전히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민준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한 힘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자취방에 도착한 시간은 7시 15분. 밥 먹을 시간은커녕 씻을 시간도 빠듯했다. 민주는 대충 빵 하나를 입에 물고 샤워실로 직행했다. 샤워를 마친 후 시계를 보니 7시 40분. 이 정도면 충분했다. 민주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펄며 침대에 앉아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사랑 지수 반짝반짝 하트. 전화는 바로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민준아. 응, 지수야. 나 집에 왔어. 씻고 나오자마자 전화했지. 아, 진짜. 너 오늘 대단하다. 나 지금 무드등 켜놓고 내 전화 기다리고 있었잖아. 무드등? 지금 어때? 잘 보여? 응, 너무 예뻐. 진짜 은은하게 빛나는데. 이게 우리 별자리라는 게 너무 로맨틱해. 지금 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 불 다 끄고 이것만 켜놓으니까 방에 별 하나 들어온 것 같다.
지수는 흥분한 목소리로 무드 등에 대한 감상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민준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작은 불빛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너 지금 밥은 먹었어? 설마 안 먹고 바로 전화한 거 아니지? 지수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 빵 하나 먹었어. 너는 저녁 먹었다며? 민주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진짜. 이 오빠가 그렇게 빵 쪼가리로 때우면 어떡해? 예유. 알았어. 오늘 너 일찍 오려고 무리한 거 아니까 잔소리는 안 할게. 대신 내일 아침 꼭 든든하게 먹고 나가기로 약속해. 알았어. 약속할게. 민주는 지수와 10분이 넘도록 통화했다. 지수는 오늘 대학 생활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제잘거렸고 민주는 묵묵히 들어주었다. 평소 같으면 들을 수 없었던 그녀의 일상 이야기. 그녀의 목소리는 민준에게는 피로회복제 그 자체였다. 그녀는 웃었고 민준도 따라 웃었다. 민준아, 나 이따 과제 좀 하다가 잘 거야. 너도 지금 밥 안 먹었으니까 배고프겠다. 얼른 뭐라도 먹고 오늘 일찍 왔으니까 일찍 자. 응, 알았어. 너 무드등 보면서 내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걱정 마. 이제 이 별빛이 너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수야.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허기를 느꼈다. 늦은 시간이지만 밥을 먹어야 했다. 민주는 지수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냉장고에 있던 김치와 햇반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주는 책상 앞에 앉았다. 일찍 집에 왔다는 사실에 만족할 새도 없이 오늘 도서관에서 하지 못한 나머지 공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정 0시 30분. 민주는 다시금 빡빡한 전공 서적과 씨름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 지수가 방금 보내온 사진이 떠 있었다.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어두운 방 안, 책상 위를 은은하게 밝히는 서울의 밤하늘 무드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수가 누워서 카메라를 향해 해맑게 웃고 있었다. 지수, 보통 크기 하얀 별 무드등 켰다. 너무 예뻐서 잠이 안 와. 오빠가 내 옆에서 나 지켜주는 것 같아. 고마워. 다시 한번 사랑해. 0020. 민주는 그 사진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행복한 모습이 민준에게는 다시 밤샘 공부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민주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민준, 나도 사랑해. 푹 자, 나 이제 다시 공부 시작할 거야. 0035. 민주는 그녀의 행복을 연료 삼아 다시금 전공 서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민준과 지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무드등 사건 이후 지수는 민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 늦게까지 공부할 때마다 무드등 사진이나 혹은 무드등 옆에서 찍은 그녀의 셀카를 보내왔다. 지수, 민준 별, 오늘도 반짝반짝. 나 오늘 과제 다 끝냈어. 엄지손가락을 위로 1시 10분. 지수, 민준아, 너도 이 불빛 보면서 힘내. 19시 50분. 민주는 그 불빛이 자신들의 사랑이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민준의 생활은 여전히 고되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공부량은 더욱 늘어났고 결국은 다시 새벽 2시 귀가가 일상이 되었다. 지수에게 일찍 전화하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없는 날이 많아졌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잠든 지수에게 매일 밤 미안한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보냈고 아침에 그녀의 모닝 응원 메시지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90일 기념일. 지수와의 90일 기념일이 다가왔다. 두 사람에게는 세 번째 기념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기념일은 평소보다 민준에게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90일. 벌써 우리가 만난 지 3개월이야. 나는 아직도 지수에게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못 해줬어. 지수는 기념일에 대해 아무런 기대를 내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이 시험 기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응원만 해줄 뿐이었다. 지수 오빠, 우리 기념일은 그냥 쿨하게 넘어가도 돼. 너 시험 끝나고 서울 오면 그때 몰아서 데이트하자. 19시.
이런 지수의 태도가 민준에게는 더 미안함을 느끼게 했다. 쿨하게 넘어가도 된다는 말은 그녀가 민준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민준은 이번 90일 기념일만큼은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다. 비록 경상도에 있는 그녀에게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뭔가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다. 민준은 과동기이자 절친인 동아에게 조언을 구했다. 동아는 민준과 같은 학과에 다니지만 민준보다는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었다. 야, 동아야. 나 90일 기념일인데 지수가 경상도에 있어서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돈도 많이 없고 뭔가 특별하고 감동적인 거 없을까? 동아는 민준의 말을 듣고 턱을 그었다. 장거리 연애의 꽃은 결국 깜짝 이벤트 아니겠냐? 내가 못 가면 내가 만든 뭔가를 보내는 게 제일 좋지. 근데 무드등은 이미 썼잖아. 무드등은 엄청 감동받았어. 그럼 내가 요즘 제일 잘하는 거. 내 전공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걸 해봐. 내가 공대생인 게 장거리 연애에서는 엄청난 무기인 거 몰라. 전공 지식? 그걸로 뭘 해? 동아가 짓궂게 웃으며 말했다. 지순의 학교 기숙사로 내 얼굴 새겨진 드론을 날려보낼 수는 없잖아. 하지만 내 목소리를 보낼 수는 있지. 민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내 목소리. 지수 휴대폰에 설정할 수 있는 맞춤 모닝콜 같은 거. 동아의 아이디어는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이었다. 민준의 전공은 컴퓨터 공학과 전자공학이 융합된 분야였다. 민준은 간단한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활용해 지수의 휴대폰 알람과 연동되는 별표 사인 맞춤형 음성 메시지 별표 사인을 만들어 보내기로 했다. 이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민준이 만든 이 프로그램은 지수가 설정한 알람 시간에 맞춰 민준이 미리 녹음해 둔 메시지가 재생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민준은 이 메시지에 그녀를 향한 진심과 사랑을 담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은 다시 밤샘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과제가 아닌 오직 지수를 위한 90일 기념 프로젝트였다. 민준은 짧은 코딩을 통해 특정 시간 지수의 아침 기상 시간에 맞춰 음성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음성 파일의 내용이었다. 민준은 가장 조용하고 울림이 좋은 도서관 구석으로 가서 몇 번이고 목소리를 녹음했다. 목소리에는 민준의 모든 진심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담겨야 했다. 녹음 파일 내용. 사랑하는 지수야.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아침 8시겠지. 90일 동안 서울과 경상도라는 먼 거리에서 나를 한결같이 응원해줘서 고마워. 나는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항상 미안했는데 너는 늘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줬지. 지수야, 내가 특출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나는 너를 세상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나중에 우리가 함께하게 될 미래를 위해 지금은 잠시 이 거리를 버티는 중이라고 생각해줘. 오늘 아침에도 너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기를 바라. 별표 사인 내가 너의 가장 든든한 아침 별표 사인이 되어줄게. 아침 꼭 든든하게 먹고 수업 잘 듣고 지금부터 딱 1년 뒤 내가 졸업 학점을 잘 마무리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내가 좋아하는 제주도 바닷가로 여행 가자. 그때는 내가 너한테 뭘 해줘야 할지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해줄 수 있을 거야. 90일 동안 나랑 연애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잘 잤니?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활짝 웃어줘. 내 웃음이 나한테는 큰 힘이니까. 민준은 이 음성 파일을 3번이나 녹음했다. 첫 번째는 너무 딱딱했고 두 번째는 너무 떨렸다. 세 번째 녹음은 민준의 진심이 가장 잘 담겨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이 파일을 완성한 후 민준은 지수에게 메일로 파일을 보냈다. 파일과 함께 휴대폰의 모닝콜로 설정하는 자세한 방법까지 첨부해서 90일 기념일 아침 민준은 평소와 같이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떴다. 아침 7시 30분 침대에 앉아 기지개를 켜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지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있었다. 오전 8시 5분에 그리고 메시지가 수십 통 와 있었다.
민주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의 폭발적인 반응이 예상되었지만 그래도 떨렸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아, 너 진짜 내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지수의 목소리는 울음과 웃음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 나 지금 막 일어났어. 너 모닝콜 들었어? 들었지? 어떻게 안 들어? 나는 처음에 내 휴대폰이 고장 난 줄 알았잖아. 세상에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라는 거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뭐 써? 왜 울어? 좋은 건데. 좋아서 울었지. 내가 너의 가장 든든한 아침이 되어줄게. 이 말 듣는데 진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 너의 그 마음이 나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스러워서. 지수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는데 너는 잠도 못 자고 이런 걸 만들어 보냈어? 민준아,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민준은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다. 내가 나한테 잘해주잖아. 매일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내가 나한테 주는 것보다 내가 너한테 해주는 게 훨씬 적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아니야. 나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나 이제 매일 아침 내 목소리 들으면서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내가 약속한 1년 뒤 제주도 꼭 기억할게. 그때까지 나 너 믿고 우리 둘 다 열심히 살자. 지수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부족한 상황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것을 찾아 노력했다는 그 마음 자체에 감동하고 있었다. 응, 지수야. 우리 1번지년 뒤 제주도 꼭 가자. 그때는 너한테 제일 좋은 호텔 잡아주고 맛있는 거 실컷 사줄게. 지금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라고 했지. 나 지금 너무 행복해서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지수는 울다가 웃다가 했다. 민주는 그제야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미안함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큰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다. 민주는 지수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 자책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자신이 줄 수 있는 진심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90일 기념일 아침 서울과 경상도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장거리 연애를 이겨낼 더 깊고 확고한 사랑의 약속을 다졌다. 이들의 연애는 더 이상 물리적 거리에 대한 걱정이 아닌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도시정경 서울 방문과 현실의 무게. 민준이 보낸 맞춤형 모닝콜은 지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지수는 매일 아침 민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대학 생활을 활기차게 이어나갔다. 그녀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는 D-20 하트 2개 민준이 보는 날에서 D-7 하트 2개 드디어 오빠 보는 날로 바뀌어 있었다. 지수가 서울로 올라오는 날이 다가오면서 민준의 마음은 설렘과 동시에 또 다른 압박감으로 가득 찼다. 이번 만남은 90일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세 번째 만남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준이 지수에게 그동안 못해줬던 데이트를 제대로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 D-3. 민준은 주말 내내 중간고사 막바지 준비로 벼락치기를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수와의 데이트 계획으로 복잡했다. 지수가 올라오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1박 2일 혹은 2박 3일을 함께할 텐데 어디를 가야 가장 행복할까? 민준은 노트북으로 서울의 데이트 명소를 검색했다. 멋진 레스토랑, 분위기 좋은 카페, 감성적인 전시회. 검색 결과는 화려했지만 민준의 현실적인 조건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학로 근처의 파스타집은 인당 3만 원, 전시회 티켓도 1만 5천 원씩, 저녁 식사, 카페, 영화, 숙소, 그리고 그녀의 왕복 기차표 비용까지. 민준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생활비를 아껴 쓰는 학생이었다. 지난 몇 달간 지수에게 보낼 무드 등 재료비, 모닝콜 이벤트 제작비, 그리고 소포 비용 등으로 이미 비상금을 꽤 사용했다.
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어 꼬깃꼬깃 모아둔 용돈을 세어보았다. 10,000원짜리 몇 장과 잔돈들. 넉넉하지 않았다. 민주는 절친 동아에게 다시 도움을 청했다. 동아야, 나 지수 서울 오는 거 알지? 데이트 코스 좀 추천해줘. 근데 너무 비싼 곳은 좀 힘들고. 동아는 민준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야, 내 상황 아는데 뭘 비싼 데를 가. 지수 성격에 너 돈 쓰는 거 불편해할걸. 지수가 너한테 뭘 기대하겠냐. 그래도 이번에 얼굴 보면 1번지 물결표 쌓인 2개월 동안 못 볼 텐데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 근사한 남자친구처럼. 민주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너 지수한테 근사한 거 필요 없어. 낸 진심이 제일 근사해. 내 생각엔 지수가 서울에 왔을 때 내가 사는 별표 사인 내 세상 별표 사인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내 세상. 그래. 내가 평소에 공부하는 도서관, 내가 자주 가는 밥집, 내가 사는 낡은 자취방. 지수가 경상도에서부터 기차 타고 올라와서 너랑 공유하고 싶은 건 결국 너의 일상이야. 동아의 조언은 민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민준은 늘 자신의 초라한 일상을 지수에게 숨기고 싶어 했다. 좁은 자취방, 늘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는 피곤한 모습. 하지만 동아의 말대로 지수는 민준의 완벽한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민준을 사랑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민준은 데이트 계획을 완전히 수정했다. 비싸고 화려한 꽃 대신 민준의 일상 공유를 테마로 잡았다. 금요일 저녁 기차역으로 마중 나가서 민준이 제일 좋아하는 학교 앞 저렴하지만 맛있는 순댓국집에서 저녁 식사. 지수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서울 스타일 순댓국을 소개해주고 싶었다. 토요일 오전에는 민준이 공부하는 대학교 캠퍼스와 도서관 투어. 오후에는 조용하고 감성적인 독립영화 상영관에서 영화 관람. 저녁에는 남산타워 대신 민준이 가끔 바람 쐴 겸 올라가는 동네 뒷산 정상에서 야경 감상. 숙소 민준의 낡은 자취방. 이것은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었다. 디데이 금요일 저녁. 민준은 오후 수업을 마치자마자 서울역으로 향했다. 오후 7시 15분에 도착하는 기차. 설레는 마음으로 플랫폼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기차가 멈춰 서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인파 속에서 민준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지수가 보였다. 지수는 민준이 보내준 무드 등의 별자리 모양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민준아, 지수야. 두 사람은 짧고 강하게 서로를 껴안았다. 91만의 포옹. 지수의 품에서는 포근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고 민준은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얼마나 이 순간을 갈망했는지 깨달았다. 보고 싶었어. 지수가 민준의 품에 얼굴을 비볐다.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기차 타고 오느라 힘들었지. 민준은 지수의 짐을 받아들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 만난다는 생각에 하나도 안 힘들었어. 근데 오빠, 나 지금 너무 배고파. 너는 밥 먹었어? 응, 나도 배고파. 너 혹시 서울 스타일 순댓국 먹어봤어? 우리 학교 앞에서 가성비 좋고 진짜 맛있는 집 있는데. 거기로 갈까? 순댓국? 좋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좋아. 지수는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순댓국을 선택한 민준의 소박한 계획에 흔쾌히 응했다. 두 사람은 학교 앞 순댓국집으로 향했다. 낡은 식당, 왁자지껄한 분위기. 지수는 민준이 평소에 앉는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구나. 내가 늦게까지 공부하고 와서 혼자 밥 먹던 곳이. 응, 여기 사장님도 내가 매일 늦게 오는 거 알아. 단골이지. 민준은 쑥스럽게 웃었다. 순댓국이 나오고 지수는 뜨거운 국물을 한술 떠먹더니 눈이 동그래졌다. 아, 맛있어. 경상도 순댓국이랑은 또 다르네. 민준아, 나한테 내 일상을 공유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이어졌다. 지수는 민준의 손을 잡고 틈만 나면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시사를 마친 후 민준은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릴 시간임을 깨달았다. 숙소 문제였다. 지수야,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 지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응,
너네 집으로 가야지. 나는 내 자취방이 제일 궁금해. 내 자취방. 근데 지수야, 우리 자취방이 진짜 좁고 낡았어. 혹시라도 불편할까봐 내가 근처에 괜찮은 에어비앤비라도 알아볼까 했는데. 민주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좁은 방, 낡은 시설. 지수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민준을 괴롭혔다. 지수는 민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아, 나는 내 옆에서 자고 싶어서 서울에 온 거야. 좁은 방이든 낡은 방이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그 공간을 공유하고 싶은 것뿐이야. 내가 나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 할 수 없지만. 아니야, 보여줄게. 가자. 다만 불편해도 조금만 이해해줘. 민준은 지수의 진심 어린 말에 용기를 냈다. 민준의 자취방은 1층에 있었다. 낡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 좁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수는 눈을 크게 떴다. 방은 민준의 예상대로 좁았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옷까지 몇 벌이 전부인다. 지수는 신발을 벗자마자 방을 둘러보았다. 침대 위에 놓인 낡은 담요, 책상 위에 쌓여있는 전공 서적, 그리고 그 위에 빛나는 무드등. 와, 여가 내가 매일 밤을 새우는 곳이구나. 지수는 감탄하는 대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책상으로 다가갔다. 민준이 쓴 공학용 계산기와 펜, 그리고 깨알 같은 필기가 가득한 노트들. 지수는 민준의 노트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더니 민준을 돌아보았다. 민준아,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 방에 내 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지수는 곧장 민준에게 기대어 안겼다. 나는 내가 이 좁은 방에서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 오빠,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지수는 민준의 부족한 환경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실망하는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의 고된 일상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 민준은 지수가 얼마나 속이 깊고 현명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새벽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다. 지수는 경상도에서의 일상을, 민준은 서울에서의 고된 공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수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민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민준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되뇌었다. 토요일 서울의 일상 공유.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지수와 함께 대학교 캠퍼스로 향했다. 화려한 데이트 코스는 아니었지만 지수는 민준의 모든 일상을 함께하고 싶어 했다. 아, 여기 진짜 넓다. 여기가 내가 매일 아침 수업 들으러 가는 곳이구나. 지수는 캠퍼스를 누비며 민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민준이 강의를 듣는 건물 앞에서, 민준이 자주 앉는 벤치 앞에서. 지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 했다. 점심 식사는 학교 학생회관 식당에서 해결했다. 5천짜리 학식. 지수는 투박한 식판에 담긴 음식을 보더니 또 한 번 웃었다. 내가 내 남자친구 없었으면 이런 것도 못 먹어봤겠다. 진짜 신기하다. 민준아, 나 학식 먹는 여자친구인 척 사진 찍어줘. 지수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민준과의 소박한 모든 순간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다. 오후에는 민준의 계획대로 작은 독립영화관에 갔다. 민준은 비록 최신 블록버스터 영화는 아니었지만 예술적인 가치가 높은 영화를 지수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영화가 끝나고 지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민준아, 이 영화 되게 여운이 길다. 너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했겠구나. 너랑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민준은 자신이 선택한 소박한 데이트 코스가 오히려 지수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정신적인 교감을 원하는 여자친구였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은 지수를 데리고 동네 뒷산으로 향했다. 남산타워처럼 화려한 야경은 아니었지만 민준이 홀로 밤늦게 공부를 마치고 가끔 올라와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던 곳이었다. 여기가 내 비밀 장소구나. 지수는 숨을 헐떡이며 정상에 도착한 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혼자 여기 와서 불빛 보면
내가 이 도시에서 뭐라도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지수는 민준의 손을 잡고 서울의 밤을 배경으로 말했다. 민준아, 나는 이 불빛들이 너를 응원하는 것 같다. 내가 이 도시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될 거야. 내가 항상 내 옆에서 응원할게. 지수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물리적 거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마음이 가장 가까이에 닿아 있었다. 민준은 지수를 향한 미안함을 완전히 떨쳐내고 그녀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사랑의 의지를 다졌다. 전화받기 이별 그리고 새로운 장거리 연애의 규칙. 일요일 오후 서울역. 지수는 경상도로 돌아가는 기차에 오르기 위해 민준과 함께 플랫폼에 서 있었다. 짧았지만 깊었던 1박 2일간의 만남은 아쉬움만 남기고 끝이 났다. 민준은 지수의 짐을 기차 선반 위에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지수야,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연락해. 민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응, 민준아. 너도 수업 잘 듣고 밤샘 공부 너무 무리하지 마. 나한테 이번 주말은 진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야. 지수는 민준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나도, 내가 내 자취방도 괜찮다고 해주고 학식도 맛있게 먹어줘서 너무 고마웠어.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 민준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걱정하지 마. 나는 내가 사는 세상에 잠시 들어와서 내 생활을 엿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았으니까 나는 경상도에서 더 열심히 응원할 수 있어. 민준은 지수의 깊은 이해심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주저없이 지수에게 마지막 포옹을 건넸다. 사랑해, 지수야. 우리 이 번지주 뒤에 또 전화통화로 힘내자. 나도 사랑해, 민준아. 모닝콜 매일 잘 들을게. 기차 문이 닫히고 지수는 창문 너머로 민준에게 손을 흔들었다. 기차가 플랫폼을 벗어날 때까지 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지수가 탄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기차가 사라지고 난 후 민준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지수의 손편지를 꺼냈다. 지수는 떠나기 직전에 민준에게 몰래 건네주었다. 사랑하는 나의 민준에게. 이 편지를 내가 집에 가는 길에 읽었으면 좋겠다. 너와 함께 보낸 1박 2일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했어. 화려한 데이트는 아니었지만 내가 나에게 내 세상을 보여준 것이 나한테는 가장 큰 의미였어. 내 좁고 낡은 자취방, 내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책상, 내가 매일 먹는 5,000원짜리 학식,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너의 진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어. 너는 그곳에서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었고 나는 내가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 민준아, 나는 내가 특출나게 잘생겼는지 돈이 많은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건 내가 보여주는 그 끈기와 열정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미안해하지 마. 나는 내 옆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하는 든든한 여자친구가 될게. 우리 또다시 긴 시간 떨어져 있겠지만 나는 매일 아침 내 목소리를 들을 거고 밤에는 내가 만들어준 별빛 무드등을 켜놓고 잠들 거야. 우리의 사랑은 서울과 경상도를 잇는 기차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 조심히 올라가서 푹 쉬고 다시 힘내서 공부해. 나는 너를 믿어. 2025 10일 20일 내 제일 든든한 지수가. 민준은 편지를 다 읽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수는 민준의 모든 미안함과 불안함을 꿰뚫어 보고 그것들을 모두 사랑으로 포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민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성숙했다. 민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을 통해 민준은 장거리 연애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미안함 대신 책임감으로, 부족함 대신 진심으로. 민준은 이제 지수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남자친구가 되었다고 느꼈다. 다시 시작된 일상. 민준은 지수에게 받은 사랑을 원동력 삼아 더욱 학업에 몰두했다. 시험 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공대생에게는 끊임없는 과제와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의 귀가 시간은 여전히 새벽 1시를 넘기기 일쑤였고
지수는 새벽 2시쯤 민준의 메시지를 받고 잠드는 생활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미안함의 시간이 아닌 별표 쌓인 서로를 응원하는 의식 별표 쌓인 의 시간이 되었다. 새로운 장거리 연애의 규칙. 민준은 지수와 통화할 때 새로운 규칙을 정했다. 지수의 제안이기도 했다. 매일 밤 12시 이전, 지수가 잠들기 전에 민준은 오늘의 한 줄을 보낸다. 이것은 길 필요 없이 단 한 줄의 응원이나 사랑 고백이면 충분했다. 예, 오늘 하루도 너 때문에 버텼어. 잘 자. 나 이제 곧 집에 가. 사랑해. 민준이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할 경우 지수는 절대 서운해하지 않는다. 대신 주 1회 30분 이상의 정식 통화 시간을 확보한다. 주로 토요일 저녁, 한 달에 한 번 서로에게 미스테리 선물을 보낸다. 비싼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일상에서 발견한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물건. 민준이 지수에게 보낸 도서관에서 주운 행운의 책갈피, 지수가 민준에게 보낸 경상도 특산물 멸치. 이 새로운 규칙은 두 사람의 장거리 연애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민준은 매일 밤 12시가 되기 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면서도 오늘의 한 줄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 보낸 오늘의 한 줄 예시. 민준 지수야. 너 때문에 내 뇌 회로에 과부하가 걸려도 괜찮아. 사랑으로 버틸게. 19시 55분. 민준 내일 교수님이 발표시키는 거 잘할게. 내가 내 응원해 준 거 생각하면서. 0001. 민준 오늘 순댓국 또 먹었어. 너랑 같이 먹던 그 맛이 그리워서. 잘 자. 19시 40분. 지수는 이 짧은 메시지를 보고는 행복해했다. 그녀에게는 민준이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 노력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위기 방학의 딜레마. 시간이 흘러 12월 말. 대학생들에게는 꿈만 같은 겨울 방학이 다가왔다. 하지만 민준과 지수에게는 새로운 딜레마가 생겼다. 민준은 방학 동안 전공 학점을 보충하기 위해 계절학기를 신청했다. 게다가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공 관련 아르바이트도 시작할 계획이었다. 즉, 방학에도 민준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바쁘게 지낼 예정이었다. 반면 지수는 방학 내내 본가인 경상도에서 지낼 계획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긴 방학 동안 서울에 올라가서 민준이에게 맛있는 밥이라도 해주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민준아, 나 이번 방학에 서울 올라가서 한 일주일이라도 내 옆방 얻어서 지낼까? 너 계절학기 듣느라 힘들 텐데 내가 아침밥이라도 차려주고 싶어. 민준은 지수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민준의 발목을 잡았다. 지수야, 내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너 일주일 동안 있을 숙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그리고 내 자취방 진짜 좁잖아. 내가 계절학기 때문에 새벽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너까지 좁은 방에서 불편하게 지내게 하고 싶지 않아. 민준은 지수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지수가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민준은 그녀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좋은 곳에 데려가 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지수는 민준의 걱정을 알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아, 돈 걱정은 내가 할게. 나 방학 동안 알바해서 돈 좀 모아놨어. 그리고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내가 새벽까지 공부할 때 나는 옆에서 조용히 책 보거나 내 과제 할게. 우리 같이 있음을 목표로 하자. 어때? 지수의 간절한 제안에 민준은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녀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알았어, 지수야. 그럼 딱 5일만 와. 대신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너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 너 숙소는 내 자취방 옆옆 호실이 방학 동안 비어있다고 들었어. 내가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야기해 볼게. 민준은 용기를 내어 자취방 옆 호실을 지수에게 단기 임대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다행히 방학이라 잠시 비어있던 옆 호실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었다. 방학 물리적 거리는 0, 시간적 거리는 여전함. 마침내 방학이 시작되고 지수가 서울로 올라왔다. 지수는 민준의 자취방 옆옆 호실, 지수 방에 짐을 풀었다. 물리적 거리는 이제 0분이었다. 걸어서 5초 거리. 하지만 민준의 계절학기와 아르바이트 스케줄은 여전히 빡빡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계절학기 수업,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는 전공 관련 스타트업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저녁 식사는 대충 해결하고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복습과 개인 프로젝트. 지수는 민준의 일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지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민준의 방으로 가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 민준아, 밥 먹고 가. 오늘 수업도 파이팅. 민준은 지수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지수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준의 하루는 따뜻하고 든든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여전히 부족했다. 지수는 민준이 수업을 가는 동안 서울 여행 대신 민준의 방에 앉아 책을 읽거나 간단한 자신의 과제를 했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이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시작하면 지수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거나 민준의 옆에 앉아 민준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수, 민준아, 나 옆에서 그림 좀 그릴게. 내가 공부하는 거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있을게. 민준은 처음에 지수가 옆에 앉아 있으면 신경이 쓰였지만 지수는 정말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민준은 지수의 존재가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감시자이자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미안했다. 어느 날 밤 11시, 민준은 지수가 자신의 옆에서 책을 읽다가 잠든 모습을 보았다. 지수는 책을 품에 안은 채 좁은 방바닥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민준은 공부를 멈추고 지수에게 다가갔다. 그는 지수를 조심스럽게 안아 들어 침대에 눕혔다. 나는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데이트도 못 해주고 매일 옆에서 이렇게 잠들게 만들고 있구나. 민준은 다시 한번 죄책감을 느꼈다. 지수는 서울에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민준의 뒷바라지를 하러 온 것 같았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잠든 지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수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민준은 조용히 지수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지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제대로 해주는 게 없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너한테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때 잠들어 있던 지수가 눈을 떴다. 민준아, 나 안 잤는데. 민준은 깜짝 놀랐다. 너 안 잤어. 지수는 민준의 손을 잡고 침대 위로 몸을 일으켰다. 나 다 들었어. 미안해하지 마.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너를 보고 싶어서 온 거야.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 나는 내가 공부하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 지수는 민준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준아,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1년 뒤에 좋은 곳에 취업하고 우리 둘이 함께할 미래를 만드는 게 나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 내가 나한테 지금 뭘 못해준다고 해서 속상하지 않아. 하지만 너는 서울까지 와서 맨날 내 옆에서 잠만 자고 있잖아. 내 옆에서 잠드는 게 제일 행복해. 민준아, 우리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자. 우리는 이제 100일이 조금 넘은 커플이고 지금은 내가 가장 중요한 시기야. 나는 내 옆에서 내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해. 지수의 말에 민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의 사랑은 민준의 모든 부족함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뛰어넘고 있었다. 민준은 지수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가난한 학생이나 미필자라는 타이틀로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지수를 품에 안았다. 지수야, 고마워. 내가 너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게.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너한테 멋진 미래를 선물할게. 약속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좁은 자취방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졌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시간적 거리마저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수의 서울 방문은 민준에게 장거리 연애를 넘어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지수의 존재를 더욱 확고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지수가 서울에 머물렀던 5일간의 시간은 민준에게 가장 큰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민준의 곁을 지키면서도 민준의 학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신의 일상을 조용히 이어갔다. 지수가 경상도로 돌아간 후 민준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그의 자취방에는 지수의 온기와 지수가 손수 적어 붙여둔 작은 응원 메모들이 가득했다. 민준별, 오늘도 빛나라. 책상 램프 옆
밥 꼭꼭 씹어 먹기. 냉장고 문 사랑해. 나는 경상도에서 내 덕분에 힘낼게. 모니터 옆. 민주는 지수가 남긴 사랑의 흔적들을 보며 외로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치열한 학업에 몰두했다. 계절학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고 전공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기 중보다 더 많은 경험과 용돈을 벌 수 있었다. 군 입대와 새로운 장벽. 시간은 빠르게 흘러 다음 학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민준의 앞에 그동안 미뤄왔던 현실적인 장벽이 나타났다. 바로 군 입대 문제였다. 민준은 이미 21살이 되었고 더 이상 입대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민준은 지수와의 연애가 이제 막 100일을 넘어섰을 때 군대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꼈다. 민준은 주말 정식 통화 시간에 지수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지수야, 나 너한테 중요한 얘기 할 게 있어. 응, 무슨 일이야? 혹시 몸이 안 좋아? 지수는 민준의 목소리 톤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아니, 몸은 괜찮아. 다름이 아니라 나 이제 군대 가야 할 것 같아. 이번 학기 마치고 여름에.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지수가 실망하거나 혹은 이별을 이야기할까 봐 두려웠다. 응, 올게 왔네. 지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말했지. 너랑 이제 막 안정적으로 연애를 시작했는데 군대 때문에 우리 관계가 흔들릴까 봐 걱정돼. 민준아, 왜 미안해? 너 군대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가는 곳인데. 내가 나한테 미리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내가 혼자 고민하다가 나중에 통보했으면 더 서운했을 거야. 민준은 지수의 예상치 못한 성숙한 반응에 놀랐다. 너, 괜찮아? 나 군대 가면 우리 이번 지년 동안 못 만나는데. 괜찮아. 우리 벌써 1년 가까이 장거리 연애했잖아. 서울 경상도 거리도 2년 같았는데 뭘. 그리고 나는 이미 내가 모닝콜이랑 무드등 보내준 그 마음으로 2년도 버틸 수 있어. 지수는 이내 밝게 웃으며 말했다. 민준아, 나한테 딱 한 가지 약속만 해줄래? 응, 말만 해. 뭐든 다 약속할게. 너 군대 가서 절대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나는 내가 건강하게 밥 잘 먹고 훈련 잘 받고 휴가 나올 때마다 우리 둘이 제주도 약속 잊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 보여주면 돼. 나는 내 곰신이 되는 게 아니라 별표 쌓인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 별표 쌓인의 몫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게. 지수는 다시 한번 민준의 모든 불안을 사랑으로 감싸 안았다. 민준은 지수가 단순한 여자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마워, 지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너 실망시키지 않을게. 꼭 몸 건강히 다녀와서 내가 좋아하는 제주도 바닷가로 데려갈게. 그때까지 너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내. 응, 파이팅. 나 이제 내 곰신 되니까 군대 가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줘야. 편지도 매일 쓸게. 군 입대라는 거대한 장벽은 민준과 지수의 사랑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이 시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 D+365, 1년 후의 약속. 시간은 예상보다 빠르게 흘렀다. 민준이 입대한 후 지수는 매일 민준에게 편지를 썼다. 군대 우편 규정 때문에 민준은 지수의 편지를 몰아서 받긴 했지만 그녀의 편지는 민준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지수는 군대에 간 민준에게 미스테리 선물 대신 매달 민준이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과자, 그리고 민준의 별자리가 그려진 작은 사진 등을 보냈다. 민준이 힘든 훈련을 받을 때마다 그녀의 사랑이 담긴 편지와 소포는 민준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민준은 휴가를 나올 때마다 지수를 만났다. 첫 휴가 때는 지수가 서울로 올라와 주었고 두 번째 휴가 때는 민준이 경상도까지 내려갔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은 1박 2일 혹은 2박 3일로 짧았지만 그 시간은 그 어떤 화려한 데이트보다 소중하고 애틋했다. 민준은 여전히 돈이 많지 않았지만 군대에서 모은 용돈과 지수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합쳐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데이트를 즐겼다.
이제 민주는 지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다.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 민준이 군대에 간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민주는 지수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민주는 군대에서 받은 월급과 입대 전에 했던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비상금을 털어 두 사람의 별표 사인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 별표 사인을 예약했다. 제주도에 가기로 약속했던 1년 뒤는 아니었지만 민준이 제대하기까지 1년이 남은 시점이었다. 민주는 휴가를 나와 경상도로 내려갔다. 지수와 만난 날 저녁, 민주는 지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지수야,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또 무슨 깜짝 선물이야? 지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민준이 예쁘게 포장해 둔 제주도 왕복 항공권 2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손수 쓴 편지가 함께 있었다. 나의 영원한 응원단장, 지수에게. 작년 90일 기념일에 약속했었지? 1년 뒤에 제주도 바닷가에 데려가겠다고. 완벽한 1년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만난 지 1년 반이 다 되어가고 내가 나를 1년 동안 곁에서 지켜준 것에 대한 나의 작은 보답이야. 나는 아직 군인이지만 너한테 뭘 해줄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자책하지 않기로 했어. 내가 나에게 준 믿음 덕분에 나는 이제 떳떳하게 너한테 이 티켓을 선물할 수 있어. 이 티켓은 내가 너를 향해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에 대한 증거야. 우리 제대하면 가기로 했지만 너에게 지금 당장 휴식을 주고 싶어. 나랑 같이 아름다운 제주도 바다를 보면서 우리 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자. 사랑해, 지수야. 그리고 1년 동안 나를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2026-5.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민준이다. 지수는 비행기 티켓을 손에 들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민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준이 이 티켓을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월급을 모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민준아, 너 이거 사느라 돈 얼마나 썼어? 나한테 말하지. 나도 보탤 수 있었는데.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야. 이건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해주는 제대로 된 선물이야. 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지? 나도 너한테 미안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야. 내가 나를 믿어준 것에 대한 나의 보답이야.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꽉 껴안았다. 민준아,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멋있고 가장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야. 이 티켓은 나한테 명품 가방보다 훨씬 값진 선물이야. 그래? 그럼 우리 3번지 계열 뒤 휴가 때 제주도로 떠나자. 민주는 지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3개월 후 민주는 다시 휴가를 나왔고 두 사람은 약속대로 제주도로 향했다. 비행기 안에서 지수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아, 우리 드디어 제주도 가는구나. 꿈만 같아. 응, 너 덕분이야. 내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 줬으니까. 제주도의 푸른 바다는 민준의 마음속 미안함을 완전히 씻어주는 듯했다. 민준은 이제 지수에게 당당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다. 지수와 함께 해변을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마지막 날, 두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아, 너 군대 가기 전에 나한테 내가 특출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다라고 했었지. 지수가 갑자기 그 말을 꺼냈다. 민준은 얼굴이 빨개졌다. 아, 그 말아.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근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나는 내가 제일 잘생겼어. 그리고 내가 나한테 모닝콜 만들어주고 무드등 만들어주고 이렇게 제주도 티켓 끊어준 거 보니까 너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야. 너는 나한테 가장 많은 거를 해준 사람이야. 지수는 민준의 볼에 살짝 입을 맞췄다. 사랑해, 민준아. 우리 제대하고 졸업하면 이 제주도에 다시 오자. 그때는 우리 둘이 같이 벌어서 훨씬 더 근사한 곳에 오자. 민준은 지수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응, 약속해. 지수야. 내가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게. 이 제주도 바다 앞에서 너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약속할게.
민준과 지수의 연애는 단순한 장거리 연애를 넘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별표 사인 파트너십 별표 사인으로 진화했다. 민준은 자신의 현실적 부족함에 대한 미안함을 내려놓고 지수에게 진심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으로 관계를 단단히 다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수의 깊고 성숙한 사랑과 믿음 덕분이었다. 두 사람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1년 반 동안 이어온 사랑의 결실을 맺으며 남은 군 복무 기간과 그 이후의 미래까지 함께하기로 굳게 약속했다.